후보님은 1호 공약으로 이제 초격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5강 진입 이걸 네. 내세우셨습니다. 이른바 555 공약이던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필요한 것이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 중심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먼저 성공 사례를 찾아봤죠.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네. 그랬더니 거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1등과 2등의 격차가 좁으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지만 1등과 2등 간격이 너무나도 벌어지는 초격차를 유지하면 그러면 계속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메모리 반도체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5개의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5개의 삼성전자급의 세계적인 대기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계 경제 5대 강국, 그러니까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떤 분야가 그러면 유망할 것인가도 생각했습니다. 그건 지금 기술 격차가 많이 나는 쪽보다는 지금 이미 1위 그룹에 속해 있는 것들 중에서 아직 독점적인 1위를 하지 못하는 쪽이 먼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원전, 수소 산업, 그리고 사실 과학기술은 아니지만 컨텐츠 산업. 우리나라는 충분히 K 컨텐츠로 디즈니가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텐츠 대기업인데요. 그 정도가 저는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사실은 그게 또 지방 발전 전략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게 형성되는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대기업을 지자체들이 열심히 이렇게 유치를 경쟁적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한 개의 그런 사업 분야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 네. 그게 지역 발전에 엄청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555 공약, 그러니까 5개의 초격차 기술로 5개의 삼성전자급 대기업을 만들어서 경제 5대 강국에 들어간다는 것과 지방 분권 내지는 균형 발전 공약이 함께 합쳐 있는 그런 공약인 겁니다. 네. 555 공약은 이재명 후보도 있던데요. 그게 이재명 후보가 베꼈습니다. 먼저 하신 건가요? 저는 11월에 발표를 했는데 네. 베끼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 베낀 거 많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그 큰 정당에서 어떻게 참 작은 정당을 그렇게 베끼는지 허락도 안 받고 네. 참.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뭐 워낙 저희들 공약이 좋다는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는 합니다만 네. 제목 뺏기는 건 너무했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개혁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대로 가면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990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평생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고 나서 65세가 됐을 때 국가에서는 지급할 돈이 한 푼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누적 적자가 무려 1경 7천조 원. 저는 경이라는 숫자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가까운 일본만 해도 100년 추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100년 후에 자손들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매년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이 중요하다. 이거는 지금 현재 기성세대가 연금 다 받고 나서 나머지 빚을 아이들한테 다 떠넘기는 건 그거는 세대 간의 불공정,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가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개혁하자. 저는 그 주장을 한 겁니다. 네. 뭐 개혁은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다 통합해서 운영하자는 취지이신가요? 네. 일단은 제가 국민연금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그런 구조로 개혁을 하자는 거였었고요. 네. 근데 또 다른 3대 직역연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하신 공무원연금, 그리고 군인연금, 사학연금인데요. 이 중에서 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자폭이 매년 커지고 있고 그걸 사실은 지금 국민 세금으로 계속 매년 메워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 걱정이 무엇이냐면 국민들 입장에서 몇 년 지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세금 내고 국민연금 내봤자 나는 국민연금 받을 그런 확률이 굉장히 줄어드는데 내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을 다 채워주고 있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과 공무원들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질 겁니다. 저는 그거를 막자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2008년 그리스 예인데요. 그 전까지 그리스가 아주 풍족하게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오니까 국가 재정이 고갈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연금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연금으로 생활하던 분들이 거의 뭐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네. 그게 사실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저는 설득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사망하실 때까지 연금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구조를 보면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혁을 해서 그 도중에 갑자기 연금이 반으로 줄거나 아예 못 받거나 이런 일이 없이 돌아가실 때까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구조를 개혁하자 그 말씀 드리는 거죠. 네. 최근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확행 공약이 있고 윤석열 후보는 심쿵 약속이 있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후보께서 운영하시는 철수마켓과는 뭐가 다른지 또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네. 제가 굉장히 거대 담론들도 내놨지만 또 아주 정말 생활 밀착형 공약들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서 5 공약을 냈고요. 그런데 이제 청년 공약 중에 청년들에게 와닿는 공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일종의 검정고시를 치고 합격을 하면 로스쿨 졸업생과 같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사시부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는 수시는 폐지하겠다. 대학 입시에서. 이제 그런 공약이 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군대에서 보면 그 시간 18개월 동안 그 시간이 낭비된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부대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대는 들어가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전문가가 돼서 나와 창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창업 국가가 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병사들에게 여러 가지 잡무들이 많은데요. 잡무들을 줄여주고 그래서 그건 아웃소싱하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첨단 장비들을 이용하면은 보초를 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 시간을 원하는 그 본인이 원하는 전공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나와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공약도 내세웠고요. 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주택인데요, 사실 주택을
자기 주택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임대보다는. 네. 그래서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 반값 청년주택을 만든 다음에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 돈이 없는 사람들도 집값의 80%를 대출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그러니까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거죠. 보통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가 은행이 어느 정도 더 금리를 붙여서 돈을 받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만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 또 처음 15년 동안은 목돈이 없으니까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고 나머지 30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큰 부담 없이 당장 집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생활 밀착형 공약 아니겠습니까? 네.